페이지 14번부터 23번까지는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이 주변에서 불착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어요.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이 되어 있으면 주변에 다른 공사를 위해서 무작위로 막 땅을 판다든지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판다든지 하면은 정말 위험하겠죠. 배관을 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배관 주변에 불착 공사를 할 때 이걸 좀 미리 통보를 하거나 정보를 미리 취득을 하거나 이거 공사를 해도 되는지, 또 만약에 한다면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어떠한 주의사항을 지켜야 되는지, 안전관리 측면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문제로 지금 제시해 놨습니다. 불착 공사를 하는 이 업자가 예를 들면 도시가스 사업자라면은 관계가 없죠. 왜? 도시가스 사업자라면은 이미 어디 배관망이 다 매설되어 있는지, 시내 지도라든지 또는 주택가 지도라든지 골목길에 몇 센치 깊이로 이게 어느 통로로 해서 라인 마크라고 아시죠? 50m마다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또 옆에 갈라치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 공동체 제품으로 해서 딱 동그랗게 라인 마크가 이렇게 주택지역에도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된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표면에.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불착 공사를 할 때는 이 정도 이 정확한 길 속에 밑에 몇 센치 얼마 깊이요. 또 공사를 했을 때 정보도 다 입력되어 있겠죠. 위에가 보호판이 있다 없다, 보호포만 덮여 있다, 이런 것 등등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른 불착 공사를 하는 업자들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도로에는 도시가스 배관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 배관도 묻혀 있고, 그렇죠? 도로 주변에는 도로나 이렇게 또는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 이런 데는 가스관도 묻혀 있고 통신선도 묻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묻혀 있어요. 묻혀 있으니까 자기들 묻어 있는 것은 정보를 아는데 다른 모르죠. 다른 것은 얼마나 이렇게 묻어졌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불착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가스 안전 공사에 가스 안전 공사 내에 어떤 센터가 있어요. 불착 공사 정보 지원 센터가 있어요. 불착공사 정보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불착공사자가 통보를 합니다. 불착공사를 하려면은 여기에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 불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서 이 통보를 받고 불착공사 하려는 시공자한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를 평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그 매설 배관이 있는지, 있다면 정확한 정보, 얼마 깊이로 또는 어떤 종류의 관이 이렇게 압력이 얼마 정도 돼 있는데 주의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여기에다가 24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겠죠? 정보를 제공하면은 통지를 해주면은 불착 공사자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스템이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굴착 공사자가 정보지원센터에 있다가 접수를 하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가스 안전공사죠. 그러니까 안전공사에다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가스 안전공사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홍보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새로운 도시가스를 매설을 하고 왜 이건 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가스 이게 공급망이 어떻게 얽히설키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세부적으로 또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또 일일이 파악하고 간섭하기가 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주면은 24시간 내에 이 센터에다가 정확한 정보를 줘요. 그러면은 이것을 굴착공사자에게 통보를 해서 주의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런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14번 문제는 그겁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 통보를 통지받은 때 얼마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통지를 해줘야 되느냐 24시간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굴착공사자가 반드시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이게 파도 돼요? 이거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라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알겠죠? 반드시 협의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도시가스 배관 길이가 100m가 넘어가. 알겠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서 굴착공사자하고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반드시 협의 과정을 거쳐서 꼭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굴착 길이가 도시가스 배 굴착 예정지가 땅 팔 공사가 있습니다. 이 땅 파는 공사 내에 매설된 배관이 도시가스가 100m 이상 매설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 이제 뭐 조그맣게 판다든지 그러면은 관계는 없겠죠. 그런데 100m 이상인 굴착 공사 이럴 때에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굴착 공사 협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가정에 보통 공급되는 것은 마지막 말단에 각 주택 수용가에 도착할 때는 가스 공급압력이 거의 저압으로 조정이 돼요. 저압. 그런데 각 지역별로 이제 지역 단위로 처음에 공급되는 지역은 저압으로 가면은 끝까지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가스 압력이. 그래서 이제 중압으로 이렇게 보통 되는데 중압 이상 배관이 도시가스 배관을 말한다. 중압 이상 배관이 땅을 팠더니 노출이 되는 거죠. 그죠? 노출이 되는데 10m 이상 노출돼요. 굴착 공사로 인해서 중압 배관, 중압 고압 도시가스 배관이 10m 이상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곳. 그러니까 매설된 지역으로 봐서 이건 중압이나 고압이 이렇게 도시가스가 흐르고 있는데 굴착 공사를 하면 10m 이상을 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압은 이제 뭐예요? 100m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노출이 됐다. 중압은 얼마예요? 0.1메가에서 1메가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둘 거. 중압은 공급압력이 얼마예요? 0.1메가파스칼 이상에서 1메가 미만이죠. 이상이니까 고압 1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럼 0.1메가파스칼 미만이 뭐냐? 저압관이에요. 저압관.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 수용이 되는, 공급이 되는 압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5번 문제가 이겁니다. 굴착 공사 중에 공사하기 전에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봐야 돼요. 도시가스 사업자가
협의를 안 해주면은 공사 못하는 거고. 이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 1번 불착 공사 예정 지역 부업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 배관이 길이가 110m짜리죠. 100m 넘어갔죠. 100m가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다음 4번 불착 공사 예정 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송유관인데 송유관은 도시가스하고 상관이 없어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송유관은 어때요?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관이 아니죠. 다음은 해당 불착 공사로 인해서 압력이 3.2kPa 도시가스 배관 길이가 30m 노출될 것으로 해당이 없죠. 이유가 뭐예요? 도시가스 배관이 중압 이상 배관일 때 10m 이상 노출된 것인데 0.1MPa 이상이 되죠. 0.12kg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0.1MPa 곱하기 몇 배 해야 돼요? 1000배 해야 돼요. 1000배. 왜냐면은 킬로파스칼이 1000파스칼이거든요. 메가파스칼은요? 100만 파스칼이거든요. 서로 몇 배 차이 나요? 1000배 차이 나죠. 공 3개가 더 붙어 있죠. 그러니까 0.1메가파스칼 이상 벌써 이 중압 조건에 해당되는 1000 곱해보면 킬로파스칼로 곱치면은 100이죠. 100. 우리 안 그래요? 100kPa 이상이 되잖아요. 그쵸? 맞나요? 100kPa. 근데 문제 조건이 3.2kPa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중압이 아니니까. 라번 해당 불착 공사를 위해서 압력이 0.8kPa. 킬로파스칼이니까 해당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0.1MPa 이상 중압 이상이 되면서 10m 이상 노출돼야 되니까 역시 우리 라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지금 그 문제죠. 16번 다음 불착 공사 중에 불착 공사 전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1번 불착 공사 예정 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 배관 길이가 110m인 불착 공사. 이건 맞죠? 100m 오버되니까. 2번 불착 공사 예정 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송유관 길이가 200m. 거의 앞 문제하고 똑같죠? 3번, 4번 남 문제하고 거기가 똑같습니다. 넘어갑니다. 17번 도시가스 배관 불착 공사 작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 그 예정 지역에 도시가스가 배관이 개설된 지역이죠.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제 협의를 거치든 통보를 받았든 어쨌든 간에 불착 공사를 해요. 땅을 팠어요. 땅을 파면은 불착 공사할 때 반드시 안전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17번 문제인데요. 불착 공사 시 안전 조치를 취해야 돼요. 협의를 다 거쳤어요. 네, 드디어 땅 팝니다. 땅 팔 때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첫째로는 도시가스 배관 묻혀져 있는 도시가스 배관의 수평거리 30cm 이내에서는 파일 받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파일 받기라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보면은 지하에 이렇게 집안 치마 강제해서 이렇게 쇠 봉 박죠. 예, 이런 것이 이제 파일 받기예요. 기초공사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박는 거 있죠. 그래서 파일 박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박으면은 옆에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지고 막 엄청 진동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옆에다 10cm 이내에서 그 파일 받기를 하고 있으면 도시가스 배관이 진동이 와요, 안 와요? 맞아요. 오겠죠. 한마디로 지진이 일어난 거다 똑같다. 그래서 파일 받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10cm 이내에서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넘어가는데 그래도 배관, 도시가스 배관 거리 2m 이내에서 파일 받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일 받기를 하고 있는 거
2m 이내에서 지금 파일밖에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반드시 입회해야 돼. 지켜봐야 돼. 도시가스 사업자가 그 자리에 어때요? 파일밖에 한다. 그냥 단순하게 파는 게 아니고 항탁이라고 해서 다다다다다다다 떼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갖고 있단 말이죠. EPR에 시험 불착을 해요. 주변에 살살. 알겠죠? 살짝 파본단 말이죠. 여기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변을 정확하게 알겠죠? 파가지고 배관 위치를 파악을 해놔야 돼요. 알겠어요? 네. 배관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하고 불착 공사를 시작한다. 배관을 표시해놔야 돼. 이 점은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간다. 위치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일 받기를 하더라도 거기를 피해서 4cm 이내에 접근하지 않도록 이렇게 피해서 파일 받기를 해야 됩니다. 18번 문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봐. 가스 배관과 수평거리 1m 이내에서는 파일 받기를 하지 말 것. 아니죠. 1m 아니고 뭐 3cm죠. 나와 항타기는 가스 배관과 수평거리가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를 하라. 그래서 2m 이상 넘어가면 사실 별다른 저기는 제한 절차는 없습니다. 4번 가스 배관 주변을 불착하고자 할 때 가스 배관 좌우에 1m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불착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1m 이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가스 배관 1m 이내에는 인력으로 불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로? 삽질해라 이 말이에요. 삽질해라. 포크레인으로 막 걷어내지 마라. 그럼 포크레인을 잘못 까딱하면 건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말 주의해야 된다. 1m 이내에는 그리고 이런 거 3cm 이내는 하지 마라. 1m 이내는 손으로 팔아. 그리고 이제 2m까지도 어때요? 위험하니까 주변을 살짝 어때요? 시험 불착을 해봐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그것도 누구 입회하래서? 도시가스 사업자 입회하래. 물론 라인 마크가 그려져 있지만은 정확하게 지표면을 끄어놓고 거기 건들지 말고 이쪽이 이렇게 해서 입회하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매설 배관 주변에 파일 받기 작업할 때 손상 방지를 위해서 유지할 최소 거리가 뭐야? 3cm죠. 파일 받기는 안 되니까 3cm 넘어가야죠. 그렇죠? 19번 가스 배관 주변을 불착하고자 할 때 가스 배관 좌우 얼마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불착해야 되느냐. 즉 손으로 뭐예요? 손으로 파내야 되느냐 이 소리죠. 그러니까 1m 이내죠. 1m 이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도시가스 배관 불착 작업할 때 배관 보호를 위해서 배관 주변에 얼마 있는 인력으로 불착하는가. 1m를 1m. 1m. 21번. 도로 불착 공사에 의한 도시가스 배관 손상 방지 기준으로 틀린 것. 1번. 착공 전에 화면에 표시된 가스 배관과 기타 지장물 매설 유무를 조사해야 됩니다. 2번 도로 불착자의 불착 공사로 인해서 노출된 배관 길이가 10m가 아니고 20m입니다. 20m 이상 노출되면은 20m마다 가스 노출 경보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전방 통로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자, 불착 공사 안 들어줬지 네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불착 공사 시 노출된 배관이 몇 미터마다? 20m마다 가스가 누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무엇을 설치한다고요? 조명 시설이 아니고 뭐라고? 네? 가스 누설 검지기를 설치한다. 도시가스 처리하기 쉬운 곳에 가스 누출 검지기, 경보기
경보기, 범죄한 것은 범지부 센서고요. 정보를 올려주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한다. 뭐 3번 가스 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지점으로부터 2m 이내에서 줄타기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전담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됩니다. 4번 가스배관 주변을 불착하고자 할 때 배관 좌우 1m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불착한다. 맞지요? 자, 22번 불착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65m나 노출되었습니다. 가스 노출 경보기는 몇 개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죠. 예를 들면은 노출이 65m가 됐대요. 근데 20m 마다니까 20 나누면은 3.25 나오죠. 3.2. 그러면 3.25개 경보기 0.25개 3.1개 경보기 쪼개가지고 설치 못하죠. 무조건 올림으로 몇 개요? 4개를 설치해야 돼요. 4개를 설치해야 돼요. 답이 3번이 됩니다. 20m마다이기 때문에 20m 이내마다예요. 이상이 아니고. 그래서 4개를 설치하는 게 맞다. 23번 문제. 도시가스 배관이 불착으로 인해서 20m 이상이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가스가 체계하기 쉬운 장소에 가스 노출 경보기는 몇 미터마다 설치해야 됩니까? 20m 가다 설치해야 돼요. 20m 이상이 노출이 될 때예요. 알았죠? 20m 이상이 노출이 될 때. 아니 20m 이내면은 어떻게 하면 돼? 이상 노출될 때는 20m마다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자, 여기까지 23번까지 문제에서 도시가스가 매설이 되어 있는 지역 또는 일반 부착 공사를 하는 사람은 가스업자 이외에 통신, 수도, 기타 일반 공사를 합니다. 도로 공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수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뭐 이상의 라인 마크도 대충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핏설계 소개가 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괜히 이거 포크레인으로 건드렸다가 큰 사고 나게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가스가 이제 막 폭발적으로 새어나오면 혹시 자꾸다 스파크가 튄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바로 폭발로 이어지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가스안전공사 내 부서예요. 부서. 예를 들면 시청 가면 민원실 그다음에 건축 신고하는 거, 뭐다는 거 이렇게 다 업무 번호가 다르잖아요. 업무 번호가 다른데 불착 공사를 해도 되는지 어쩌는지 정보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 담당자 그 부서에 가서 이렇게 우리 좀 불착 공사 해야 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정보지원센터에서 불착 공사 업자한테 이런 사업자들한테 접수번호 주고 접수표 주는 거예요. 알겠죠? 접수표를 줘요. 그리고 나서 좀 기다려 보세요. 내일까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서 곧바로 해당 지역에 그 동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요. 이런 사업자가 당신네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땅 판답니다. 파도 되는지 어쩌는지 정확한 정보를 좀 주세요. 그러면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가스안전공사 이 정보지원센터에다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홍보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해주면은 여기에서 불착공사 사업자한테 정보를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런 깊이로 이런 종류의 압력이 어느 정도 흘러가는 그런 가스배관이 묻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다시 한번 불착공사 사업자가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해당되는 게 왜? 도시가스 사업자가 묻어놓은 도시가스 배관은 국가에서 허락을 한 사유재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공재산이면서도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건드려도 되는지 어쩌는지 또 위험하지 않은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두 가지죠. 도시가스 배관이 몇 미터? 100m 이상의 거리에 불착을 해야 되는 거. 불착 예정 지역이 도시가스 배관이 100m 이상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중압 이상 배관. 중압 이상 배관. 중압 이상은 압력으로 0.1 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1메가 미만, 이거 중압이죠.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보호압도 해당돼요. 1메가파스칼 이상. 이걸 킬로파스칼로 고치면 어때요? 메가하고 킬로하고 3배 차이 나니까 곱하기 1000하면 100킬로파스칼이라고 그러죠. 100킬로파스칼 이상의 도시가스 배관이 굴착공사를 하면 10m 이상 땅 위로 드러나게 생겼어요. 노출되는 것. 예, 그런 것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된다. 굴착공사자가 마음대로 포크레인 불러다가 포크레인 기사 땅 팔 수가 없다. 협의를 거쳐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협의를 거치더라도 또는 굴착공사자가 땅 팔 때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조치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도시가스 배관 거리 30cm 이내에는 타일 받기, 항타기로 따닥따닥 이렇게 때려서 쇠봉을 박는 말에 땅에다가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때려 박지 마라. 진동이 생겨서 가스배관에 무리가 갑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 곳에서 2m 이내에서 파일을 박아야 된다. 파일을 박아야 된다. 파일 박아놓고 그 옆에를 걷어내면서 이렇게 막 포크레인을 막 걷어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줄파기 공사라고 하는데 파일 박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도시가스 사업자가 입회하래. 그러면 사업자 사장님이 오겠어요? 아니에요.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파견한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에 반드시 주변을 시험 굴착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배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표시를 하고 파일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 굴착을 하더라도 가스 배관 정확한 위치의 1m 지점 이내에는 포크레인 사용 금지입니다. 뭘로 해야 된다? 인력으로 굴착이라, 즉 삽질로해서 퍼내라 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굴착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스 배관이,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이 됐어요. 20m 이상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체력이 시험 지점에 20m마다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노출된 배관이 만약 65m가 노출됐다. 그러면 경보기를 몇 개 설치해야 된다? 나누기 20에서 3.25개. 무조건 올림에서 몇 개? 4개는 설치해야지만 20m마다 설치한 걸로 계산이 된다. 이런 소리죠. 지금까지 23번까지 문제에서 이게 이제 좀 여러 문제 굴착 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굴착 그러면 도시가스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아주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굴착 공사 문제도 꽤나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안전관리자가 좀 입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24번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선임해야 되는 안전점검원 선임 기준이 되는 배관 길이를 선정할 때 포함이 되는 배관은 사용자 공급관, 내관, 가스 사용자 토지 내 공간 이런 것은 뭐냐면은 사용자 공급관하고 내관하고 약간 비슷한 이야기죠. 사용자 공급관은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을 하는데 정확히 거쳐서 계량기가 있어요. 계량기 바로 지나면 뭐가 붙어있어요? 연소기가 붙어있죠. 이렇게 붙어있는데 보통 계량기가 공동주택 같으면은 건물의 외벽 그리고 주택 부지가 어때요? 바로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안쪽으로 되어 있고 이게 바깥쪽은 남의 땅이에요. 그렇죠. 국가 땅이죠. 국유지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겉에가 딱 붙어 있는데 계량기인데 계량기 지나서 여기가 내관이죠. 여기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여기는 공급자,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유예요. 계량기까지. 알겠죠? 계량기까지. 여기 배관은 공급자가 소유한 배관입니다. 이해하셨는가요? 그런데 이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반 주택은 마당이 넓잖아요. 넓죠? 넓으니까 토지 경계선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토지 경계선이 다르죠. 그러니까 맨 토지 경계선 말고 땅으로 이렇게 사유지를 침범을 해서 들어가지고 이제 집 벽에가 이렇게 계량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는가요? 그렇다면은
이게 애매하잖아요. 여기 배관 소유는 누구냐 이 말이죠. 너무 땅에다가 개인 사유지에다가 도시가스 사업자가 반 묻어놨다 해서 이거 내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발 넣어놓고 이거 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게 주택 사유지를 침범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공급관 이걸 공급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계량기 전까지는 공급관, 계량기 지나면 내관이라고 불러요. 이게 내관이고 여기까지는 공급관이라고 공급관인데 특별히 사유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공급관을 사용자 공급관이라고 해요. 알겠죠? 사용자, 소유자의 공급관이라고 해요. 개인 소유자, 사용자의 지금 그런 말이고요. 안전점검은 선임 기준이 되는 배관은 이런 사용자 공급관이나 내관 또 가스 사용하는 사용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내에 들어있는 공간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선임하는 건 뭐냐? 진짜 개인 소유지 바깥쪽 여기까지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이 됩니다. 배관 규리상 이해하셨는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공공도로 내 공급관 일반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공급관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안전점검을 선임해야 되는 배관 기의 산정이 됩니다.